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같이 시장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보는 저희 파워 수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또 드리는 이야기, 헬로우 에브리원. 네, 이번 주는 조금 더 헬로우 하셨기를 기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나아요. 예, 지난주 생각해보세요. 와, 공포와 또 이거 어떻게 되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과정 쪽에서 그래도 한숨 돌렸다. 라는 쪽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오고, 게다가 미국 시장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왠지 막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생각보다 계좌가 많이 돌아왔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많이 좋아진 현실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예, 감사하고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고,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올해, 그래도 이번에 막 또 복잡한 얘기 막 나오고, 관세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니까 좀 매매 좀 하시는 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카톡이요. 예. 심심하면 올라왔었어요. 아,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다. 후배들이나, 예, 다 같이 얘기하는 방 보게 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뭐 그렇게 좀 여유롭게 보냈었죠. 물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 결과였었죠. 요즘엔 답을 해도 한 2시간 만에 연락 옵니다. 바쁘대요, 다들. 뭐하는 그렇게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뭐 얘기해도 점심 안 먹는데 요즘에. 그리고 열심히 매매한다고 난리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해답은 시장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 게다가 또 할 게 많아요. 좀 해볼 게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붙어보면은 뭐 결과가 좀 막 나오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한테도 그랬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지난 작년엔 그렇게 놀더니만. 그래서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밥은 됐고, 하반기에 밥 실컷 먹을 거랍니다. 될 때 열심히 벌어놓고, 하반기 또, 저희 아시죠? 9월달 이후에는 장이 다 흐지부지 흐물럭 돼버리는 거.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또, 예, 챙기고 그 다음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놀아주니까 어떡합니까? 저도 열심히 매매, 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조금 좀 뭔가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좀 해봐야죠. 해볼 땐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장 관련된 쪽에서 먼저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 왜 그들이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지. 한때는 그들도 또 미국장으로 가야 되나, 미국장도 매매하다가 이런 건 쭉 나와서 힘이 없다 그러면은 타겟은, 일단 트레이드의 타겟은, 저희 같이 뭐 일단 좀 시장에서 그래도 단 10,000원이라도 벌자, 오늘 나 도저히 손해보고는 집에 못 가 라고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 막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범주에 미국이 지금 포함되나요? 안 됩니다. 강한 범주에는 지금 한국이 그나마 번쩍번쩍 움직이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우리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그들도 얘기하고 있고, 다들 이제 무언의 끈끈한 공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분위기고, 게다가 또 그거를 더 잘 말해주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락할 땐 주구장창 빠지더니 한번 태세 갖추게 되면 또 으엉차라고 움직이는 게 코스닥의 특징이죠. 지금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연봉으로 볼까요? 예, 코스닥 연봉 올해 지금 종가로 보게 되면 5.8% 올랐네요. 예, 이번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양봉으로, 예, 지금 코스닥 연봉 참 오랜만에 보시죠. 코스닥을 무슨 지수 보고 하냐? 예, 저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은 있는 모든 분위기가 지수로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밑에 한번 위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여기 보게 되면 870, 저점은 650, 60. 예,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만들어온 암묵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이러고만 있는 거죠. 예, 참 특이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비교적 저점이다 보니까 잘하면 또 870까지 오나, 그러면 지금 지수가 710선. 예, 그냥 가정에서, 예, 그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코스닥은 다른 거 없죠. 섹터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붙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나오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올해는 매매한다 그러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낫겠다. 아직까진 맞아요. 아직까진 맞고 미국이 이제 어떤 자세를 잡고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파워 시황에서 근데 장이 조금 좀 약간 안정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유튜버 주식 유튜버의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되네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 반대로 시장이 좀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 조회수가 상당 부분 떨어져서 안 나온다. 시장이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뭘 저런 걸 파. 그냥 다 매매해도 돈 잘 버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겠죠. 바로미터입니다. 그랬다가 제가 갑자기 저희 파워시장 조회수가 쭉 올라가서 잘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뭐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데 급한 변동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러면 시장은 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주식 유튜버의 조회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말씀드린 내용 똑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적어도 키는 연준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준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QT하고 금리 인하하다가 일단 제동을 걸었으면 QT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 적어도 금리 인하로 다시 가기 전에 QT라도 멈춰줘야 그래가지고 우리 유동성을 다시 공급해요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미국 시장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쪽들인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파월 의장 못 잡아먹어서 너 사임할래 금리 내릴래 뭐 이러고 있는 너 자를까 금리 너 안 자르려면 금리 내리는 게 좋지 않겠어? 막 반협박이 나옵니다. 노노노 절대 이제 대꽃처럼 꼿꼿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뭘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든지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용과 물가를 보는데 물가가 그러면 안정적인지 물가는 관세에 관련된 쪽의 여파를 보게 되면 한 앞으로 2달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거기에 일단 적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큰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디 영향을 주자면 PPI라고 하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쪽에 영향을 내면서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를 연결시키게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압박을 이런 에너지 비용들이 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일단 서서히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물가는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생각보다 늦게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하게 안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다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부 고용 같은 경우도 많이 위축되긴 하지만 뭐 좀 최근에 나온 얘기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 고용 시장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보여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둘 중에 뭐가 하나가 가닥을 잡혀야 연준이 움직이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그래도 또 만약에 물가가 관세발 충격을 받아서 한 2-3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 6 요 정도 안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연준은 물가 괜찮네. 그러면은 경기가 많이 위축되는 신호가 나올 걸 대비해서 할 수는 있겠죠.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키는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딱 둘이 맞붙는다. 만약에 미국 경제와 또 글로벌 경제를 딱 좌지우지하는 둘이 붙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일단 기대도 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지금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빨리나 끝내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키는 연준 쪽에서 뭔가를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거나 판단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정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국 시장보다는 차라리 지금도 그런 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빠졌는데 딱 2년 보고 미국 시장 지금 담아놨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한테 문의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은 아니 왜 2년 동안 묶어 놓을 생각을 하시냐. 차라리 강한 데에서 조금 놀다가 어느 정도 여기서 수익 난 거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가서 좀 다시 슥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리고 또 트레이딩하는 입장의 변화는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강한 시장의 변화를 계속 찾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젠 한국 쪽까지도 연결되면서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나와야 되죠. 그럼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믿어? 좀 올랐다가 속 빠질 거 아니야?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암묵적인 동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이 약한데 한국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락했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요인들이 좀 그나마 제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민낯이죠. 경제 좋은 거 없습니다. 지금 내수 거의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들 쪽에서 그런 바닥에서 뭔가
그래도 추경하고 변화를 끌어내고 하게 되면 앞으로 뭔가 바뀔 거란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게 현실 아닐까요? 주식을 뭘로 합니까? 기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또 그럼 기대는 아니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거를 좀 끌어온다. 앞으로 잘 될 거를 끌어온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나레이티브가 강해진 성장주를 매매할 때 그런 거 어떻게 매매, 뭘 담보로 받고 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주식 매매하다가 너 깡통 찬다? 깡통이 아니라 대박 나던데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뭐 PER, 야 이거 100배짜리를 너 어떻게 매매해? 라고 했던 게 계속 쭉쭉 가게 되면은 그래도 성장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PER이 낮아집니다. 그럼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50배가 안 돼. 야 너 50배짜리 어떻게 해? 쟤들은 100배짜리도 뭐라 그래놓고 주가는 한 3배, 4배 올라와 있으면 거기다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내 가치 투자의 입장이다. 저도 가치 투자 좋아하고 저희도 가치 투자 채널입니다. 이 투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많이 해보고 저것도 많이 해보는 과정 쪽에서 한국형 가치 투자는 절대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한국은 너무 또 심리가 빠르다 보니까 싸다라고 하게 되면 싸다는 이유를 다 달고 있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 싸니까 저평가네 집 팔아서 사야지. 노노 더 싸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싼 거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유가 있는 싼 게 있는데 그게 풀리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야죠. 그게 붙여줘야 싼 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싼 이유는 주가를 누른다는 얘기겠죠. 주가를 누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쪽에서 지배구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주주가 하는 일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안 오르길 바래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싸니까 주가 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뀌어서 마인드가 바뀌어서 주가를 올려야 될 모멘텀이나 아니면 그거를 우리도 이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면서 뭘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바뀌겠죠. 그런 관점을 꼭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일단 한국은 싼 것도 중요한데 싼 거를 얼만큼 이거 스토리와 그리고 또 성장의 밸류를 갖다가 붙여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멀티플이 탁 적용된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진짜 주식다운 주식으로 바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성장이라는 거를 지금 또 대한민국은 이제 GDP 성장률로 봤을 때 연 2%는커녕 1%대에서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저성장 국가입니다. 이런 저성장 국가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한 변화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금만 밑그림이 그래도 그쪽에 대한 관심이 폭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가 왜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AI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무슨 산업 관련돼서 웹툰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일자리나 저출산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지금이 너무 바닥이고 여기서 이걸 건드리지 않게 되면 한국의 성장은 없다. 핵심이 뭡니까?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지금보다 나아지는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성장을 뭘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보다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내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끌어올리겠다는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기업들도 똑같이 그런 지금은 정체되어 있고 별로 가려져 있지만 나도 이걸 이런 쪽으로 성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 나도 한번 주도주로 집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꼭 한국 시장에서는 성장이 일단 붙어야 주가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싸고 좋은 거 사서 거의 한 1년, 2년 기다려 봤더니 올해 한 30%, 40%씩 깨집니다. 더 싸졌어요. 이걸 가지고 거기다 말도 못해요. 싼 종목인데 아무리 밸류 계산하고 실적 좋은데 실적도 좋아요. 근데 못 가는 이유들 이것도 같이 있다는 거를 겸비하면서 그래서 뭐 코스닥을 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보다 코스닥보다 먼저 강한 모습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항상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거는 시가총액에서 내가 오늘 대응해야 될 섹터와 종목을 고르는 비밀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시가총액에서 오늘 지수가 버티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코스닥이 그렇다 그러면 먼저 딱 펼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보자. 뭐가 강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4.5% 올랐습니다. 나머지가 쭉 빠져도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고 펩트론 11% 올라가고 다 뭐죠? 알테오젠, 펩트론, 그리고 리가캠, 또 파마리서치도 뭐 그 급이라고 쳐주게 되면 다 이런 종목들. 삼천장제약, 이런 쪽들이 다 불긋불긋합니다. 여기서 놀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쫙 찾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섹터가 뭐냐?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잠깐 보자.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네. 그러면 바이오에서도 비만 치료제네.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들을
쭉 터는 거죠. 그쪽에서 강한 쪽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볼까요? 비만치료 쪽에서 강한 종목들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가장 많이 부각받았던 거. 뭐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예. D&D 파마텍 이런 종목도 예, 같이 투자 파워시황에서 벌써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갭이 딱 나왔다. 아이고 갭 상승 나왔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용감한 투자. 예. 그래도 해보겠다. 강한 쪽에서 해보겠다는 쪽들은 예, 들어가죠. 이게 지금 일단 시가가 9% 올랐습니다. 9% 10% 올랐습니다. 9% 10% 올랐어도 자리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리를 보게 되면 일단 박스권의 흐름들을 다 돌파해서 한 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지우가 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 뭐 나중에 패스. 예. 뭔가 물끈물끈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쪽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뒤늦게라도 쫓아가야지. 어차피 여기 오늘 대세가 될 텐데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뭘 펴느냐? 분봉 보고 봐야겠죠. 딱 여기다 보게 되면 딱 시도했는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여기 보면 여기 딱 걸리죠. 걸리고 바로 뚜룩 올라갑니다. 시가를 바로 회복합니다. 너 딱 걸려서 너 예.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종목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안 되는 케이스 오늘 약한 종목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돌렸다가 자꾸 돌리던데 시가 부분에서 멈칫하다가 다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해요. 한 2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턴하면 모르겠는데 턴을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이게 다시 아침에 아주 한 9시 제 기준입니다. 13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저가를 깨버립니다. 그것도 거리를 탁 튀우면서 깨버립니다. 그러면은 에이 오늘 저거는 음봉이겠구나. 그러니까 갭 상승한 다음에 시작하고 쭉 음봉 나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반대 케이스 볼까요? 오늘 HMM. 예. 이것도 주가가 이제 갭상으로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이 나와요. 예. 일단 갭상 강하게 하고 그러면 와 이게 시작이 8%대 시작했습니다. 저것도 뭐 중국의 선박 규제 나온다는데 소리도 좋은데 한번 볼까? 시작합니다. 쫙 밀립니다. 밀었다가 어디서부터 끝나죠? 여기 담기평선 여기서 딱 돌립니다. 거의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속임수라고 많이 표현할 텐데 들어옵니다. 시가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죠? 시가까지 못 갑니다. 꺾여요. 꺾이는데 아까 만들었던 저가를 언제 깨냐면은 잘 볼까요? 예, 이게 지금 9시 30분 예, 그 정도쯤에서 깨기 시작합니다. 이걸 툭 이탈을 하죠. 그때 보게 되면 그때도 갔다가 또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멈칫하는데 약하죠? 못 돌아옵니다. 아 이거 오늘 그냥 벌써 여기가 깨졌지 않습니까? 여기 그 중요하게 만들었던 와디 그리고 또 여기 딱 들어오는 단기평선 자리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9시 반쯤에 나왔다. 아이고 이거는 오늘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약한 종목이구나. 어떻게 되나요? 왔다 갔다 또 깨버리고 또 깨버리고 또 깨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저항선만 닿기 시작하게 되면 깨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약한 종목입니다.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가 저희가 제일 바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대고 네 개장 방송이나 하고 있고 그래도 다 이제 예, 관심법으로 이렇게 눈 하나 딱 보면서 누가 음봉을 내었는가 이러면서 누가 오늘 시가를 깨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하고는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팁이 될 거다. 라는 쪽에서 오늘은 어쩌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네요. 그것 한번 보시면서 편한 날이잖아요.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토요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주말은 편하게 이것저것 다 찾아본다. 그런 쪽에서 이런 스킬 갖고 있으면 갭상승 나왔을 때 아니 갭하락 나왔을 때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잘 딱 하게 되면 이거 잘 또 챙겨가는 잔잔바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한번 잔잔바리 해보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쪽으로 근데 그런 거 알아서 아이고 그런 거 알아서 돈 참 잘 벌겠다. 잘 못 벌어요. 저 잘 못 벌고. 근데 그냥 시장에 그런 스킬을 조금씩 알고 있고 그걸 좀 적응할수록 내가 주가를 보는 단기 능력이나 아니면 또 이걸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봉이나 큰 모습들은 더 잘 보일까요? 더 안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스킬은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꼭 저는 강조를 드리고 그런 걸 또 계속 또 보강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안 당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섹터가 뭔지 찾아가는 게 저희 숙제고 트레이더의 필수 과목이다. 과목? 필수 숙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 또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죠. 파워 수급인 만큼 오늘 4월 세 번째 주 수급을 털어라 가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4월 세 번째 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한국전력이 떡 들어오네요. 한국전력이 1위 들어오고 있고 SK텔레콤이 3위입니다.
아, 이건 뭔가요? 느낌이 조금 싸하죠?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 쭉 봤었을 때 약간 삼성화재, 뭐 KB금융, 뭐 물론 플레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약간 금융주, 약간 좀 유틸리티 쪽 이쪽이 강합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느껴지시죠?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쪽이 아니라 방어적인 쪽이다. 외국인들은 거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그냥 리스크 오프. 예, 지금 주식은 아우 머리 아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죽겠는데 무슨 주식이야? 전 세계적으로 다 줄이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할 쪽인데 태세 전환하게 되면 이거 바로 버리고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뭐 정치되어 있는 또 이제 저희 시가총액 3위 종목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LIGDX1 예, 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LIGDX1 들어와 있고 하드웨어 스페이스 들어와 있고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즉 일단 유틸리티 뭐 전력기기부터 유틸리티 들어와 있고 이거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가장 방산 들어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현대미포 예, 또 조선 쪽이 많네요. 결국은 그거예요. 방산조선이 제가 입을 닳게 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 많이 올랐으니까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가서 단타 쳐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확률이 더 높아요. 결국은 고점에서 물릴까봐. 근데 물렸다가도 금방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탄력이 좋은 쪽인데 좀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예, 많이 올라가서 좋겠다. 그래 좋겠다 라고 하지만 막상 또 손을 못 대는 섹터가 이쪽이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지만 계속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이밀고 가봐야 됩니다. 짧게 먹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삼양식품 들어오고 있고요. 이 크래프톤 이런 것들 크래프톤은 자사주 매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국화본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개수로는 조선 쪽이 월등히 많네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관심 있는 쪽들은 개수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뭘 사나 한번 또 가볼까요? 4월 세 번째 주입니다. 네, 역시나 예, 바이오로 그저 쭉 가고 있네요. ABL 바이오 빠지지도 않아요. 저건 조정도 없네요. 예, 그런 쪽 펩트론, D&D 파마텍 둘 다 합치면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쪽이죠. 바이오 들어오고 있고 알테오젠까지 파마 리서치도 약간 바이오 쪽으로 쳐준다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올릭스, HLB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리가켄 바이오 시젠도 그렇다고 치면은 거의 상위 쪽엔 대부분이 다 바이오로 점철되어 있네요. 바이오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구나. 바이오가 세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잘 가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성광멘트 하나 들어가 있고 SN 들어가 있고 큐브 엔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엔터는 들어가 있는데 무늬만 맞는 쪽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 이게 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핵심은 바이오로 그냥 쫙 사버렸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이 기조가 다음 주에도 역시나 시장 큰 정책 변화 없고 바이오 쪽이 계속 여전히 꿋꿋하다. 그럼 계속 여기서 종목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들이 수급을 얘기해 주는 게 그거라고 봐야 될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연기금이 4월 세 번째 주 코스피에서 많이 산 종목 찾아볼까요? 이거 의외네요. 예, 지금 현대일렉트릭을 많이 샀는데 규모로는 1, 2, 3위가 비슷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비슷하고 삼성전자 예, 이것도 사긴 샀는데 예전만큼 많이 안 사네요. 그냥 관망하면서 나 필요한 거 살래. 약간 전력기기 사고 있고 원자력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기기도 관심이 높다. 어차피 실적 발표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라고 보는 시각이 높은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쭉 보게 되면 그래도 전력기기 쪽이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약간 IT 쪽은 딱 하나 있네요. 삼성전자. 네, 요거 하나 있고 무늬만 갖추고 있는 거죠. 현대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고 현대차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 찍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살살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볼까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같이 봐야 되겠죠. 약간 원자력 쪽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또 그런 쪽들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방사 쪽에 한국항공우주 있네요. 나머지 없고 또 하나 LS가 있네요. 이거까지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전력기기 쪽이 생각보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확인되는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하나씩 방산에 하나 조선에 하나씩 들어와 있고 방산 두 개네요. 현대로템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정도 같고 삼양식품은 또 외국인도 좋아하는데 같이 사네요. 예, 일단 관세 여파보다 회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관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한다. 우리는 잘 팔릴 것이다. 그리고 또
확장돼가고 있는 다른 지역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삼양식품을 좋으면 사야죠. 사게 되는데 또 자리가 있겠죠. 눌리는 모습들. 근데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는 90만 원짜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짜투리가 남아요. 그러면은 그 짜투리 남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매매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돈 되면 다 사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40만 원, 50만 원 이상 종목들은 잘 안 사는 편이 있는데 뭐 그건 다 케바케니까 마음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에서 코스닥에서 사는 종목들 한번 또 볼까요? 이들도 바이오를 사나? 그러네요.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이 딱 먼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일색은 아니네요. 보르노이 들어와 있고 루니또 AI 의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라 휴젤도 뭐 그쪽이라고 치게 되면 휴젤 메디톡스는 따로 둘까요? 이렇게 되면은 임용으로 둔다. 그러면 휴젤, 실리콘트, 메디톡스 이런 정도들 그러면은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임용 쪽 들어와 있고 임용도 관심이 많으니까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서 안 빠지죠. 게다가 또 특이한 게 엔터주가 먼저 쫙 자리 잡네요. 엔터주 다 샀네요. 하이브 빼고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엔터 쪽들 실적 분위기는 1분기가 저점이래요 다들. 하이브는 적자까지 감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저하고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턴하기 시작하죠. 근데 가장 센 거는 YG도 YG세입니다. 근데 SM도 만만치 않게 JYP도 많이 빠졌으니까 돌아가는 정도 그렇게 보게 되면 종목을 고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딱 압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성장주의 대표주자 카페24 또 고영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는데 고영은 계속 사는데 물려 있어요. 지금 연기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한컴 이것도 들어오고 있다.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역시나 포인트는 바이오 쪽들 많다. 그리고 임용 쪽도 관심이 있다. 아래쪽에서 시장의 성격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모펀드 3535 4월 세 번째 주 뭔 종목을 샀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삽니다. 하나비전 역시나 너무 좋아하는 하나비전.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턴하려고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계속 플레이는 하나비전 하나 한다. 이걸 한다 뭐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걸 사야 돼 저걸 사야 돼 그거보다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HBM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HBM 종목들도 뭐가 움직이냐면 시장의 성격을 잘 보시게 되면은 신규로 장비를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요즘 더 강해요. 딱 버티고 있고 고개를 탁 틀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셉니다. 그게 하나비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퀄테스트 통과했다 나 이제 진입한다. 그럼 제로에서 실적이 팍 나온다. 그럼 그거를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마 어디 AI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HBM 이번에 신규로 장비 공급하는 코스닥 상장사는 어디 하면은 한 5개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딱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에어클래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밖에 다른 종목들 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 여기 또 들어와 있고 나머지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일진전기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들어와 있고 KTNG를 많이 사네요. 못 갔는데 저기 뭐가 변화가 올까? 좀 눈길이 갑니다. 일단은 주가도 한국전력 비슷하게 한국전력 KTNG 이런 거 같이 사요. 공기업 약간 유틸리티 쪽인데 매수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어떻게 결말이 나올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은행 저는 오늘 더존비전하고 둘 다 샀네요. 오늘 보니까 저는 더존비전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주은행으로 팍 가서 붙는 이게 트레이더의 심정이죠. 근데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시너지가 나오면서 인터넷뱅크 컨소시엄에서 다 나와서 직접 그냥 있는 회사 사는 게 더 낫겠어. 이런 쪽으로 바닥을 잡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더존비전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옥 쪽에서는 APR 하나 들어오네요. 두산에너빌리티 들어오고 있고 현대 마린엔진, 마린솔루션 이런 쪽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조선 쪽이지만 조선 기자재 쪽에서 훨씬 더 탄력적일 만한 거 그걸 사는 것 같네요. 저랑 마음이 딱 맞네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둘 다 여기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은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뭐 금액은 하나비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걸 보고 다음을 준비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함께 연결되는 연결고리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세 번째 주 사모펀드에서 코스닥은 뭘 샀느냐? 와 실리콘트를 제일 많이 샀네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올, 그건 뭐 잘 하겠죠. 실리콘도 그러면 약간 그 임의용이나 이 화장품 쪽이 좀 많은지 한번 볼까요? 쭉 보게 되면 SMCG 언급 드렸었죠. 이거 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가 잘 움직였던 모습들이고,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의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또 메디톡스가 하나 들어올 거고요. 원텍 들어오고 있고, 잉글로드랩도 약간 이제 그쪽, 그러면 약간 종목들은 구성으로는 약간 임의용 화장품, 이쪽이 그래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ABL 바이오, 또 바이오 쪽 들어오죠. 그리고 또 오스코텍 하나 들어오고 있고, 그밖에 코롱 티슈진, 이거는 거의 사모펀드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정도 바이오 들어가 있고, 그밖에 BHI, 이것도 원자력 움직이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네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이긴 한데 조정받으면 계속 봐야 되겠죠. 카페24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건 뭐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 요걸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 시스터즈랑 삼지엔터. 삼지엔터는 워낙 이제 지금 막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도 그거 만만치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연기금에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솔트룩스 이쪽도 매수를 했다. 한쪽으로 보다 보니까 잘 안 빠집니다. 고점에서 버텨요. 잘 안 빠진다, 고점에서 잘 안 빠진다, 결론은 한번 더 튄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한번 감안하시면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신 게 맞겠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오늘 또 연기금과 사모펀드, 외국인 이런 쪽에서 사는 종목들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시장 동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솔직히 되게 바빴습니다. 하락할 때보다 이럴 때가 더 바쁘네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한 사이에 이것도 탄력받고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일단 손을 들어가 봐야죠. 근데 요즘 같은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중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거 아침부터 들어왔어. 그런데 그거를 또 느낌이 간다고 뭐 팍 샀다가 거기서 집중되게 되면 거기서 계좌가 오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운이 안 좋아서 아니면 또 약간 미스가 나서 반대 경험으로 간다 그러면 오늘 일단 초반부터 계좌가 좀 흔들리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일단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툭툭 쳐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그러니까 동일 비중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다 보니까 시장이 작지만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터치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 움직이는 것들, 강한 섹터, 아침부터 강한 섹터들 타겟한 서너 개 두고 거기서 딱 들어갔다가 그러면 타다닥 쳐놓고, 그 다음에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 다음 눌림 목적에서 다시 툭 들어가고 툭 들어.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고 눈이 맨날 침침해가지고 그렇게 몸 좀 옛날 같지가 않은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몸은 금방 노쇠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노쇠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빠르게 매매하셨던 분들도 바쁘실 테고, 그리고 또 주식 갖고 계셨던 분들도 조금 좀 묵직하게 끌고 가느라고 좀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셨을 텐데, 일단은 한 2,500선 정도까지 갈 때는 2,480에서 500선 쪽까지는 조금 진입은 해도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 시장이 통하지 않는 이상은 또 약간 묵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살짝 좀 줄여 놓으셔야, 혹시나 또 무슨 얘기 때문에 출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총알을 쏘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고점이다가 아니라 고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줄여놔야 출렁이 되면 내가 또 산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서 쇼치고 이렇게 내렸다가 그러면 환매해서 그냥 롱치고,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면 그냥 하세요. 그렇게 뭐 누구한테 제가 얘기했다고 고점이니 여기서 쇼 쳤는데 말이 바뀌어지느니 말입니까 판고입니까? 그런 건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흐름들 가면서 주식하는 사람한테 전략을 물어봐야지 그런 것 쪽으로 얘기하는 게 방고 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 흐름들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서 일단 관리해 가면서 또 종목 장세를 충분히 즐기자. 이게 일단은 미국 시장의 변화가 올 때까지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다음 주도 아시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